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류전력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전력. 우리가 그 TV SMPS 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류전력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교류전력에서 보면, 피상전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유효전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무효전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역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피상전력이라는 게 뭐냐? 피상전력. 피상전력은 즉 이론상 전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죠? 이론상 전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파워 서플라이, 데스크탑용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도 우리가 600W, 뭐 500W 이런 것은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론상 전력이다, 이론상. 그래서 우리가 공식은 피상 전력이란 공식은 보통 이제 PA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PA는 VI다. 그래서 PA는 피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그 단위는 VA,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 변압기는 우리가 볼트 암페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죠? 우리 전력은 와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 피상 전력이라는 이론상 전력은 볼트 암페어라는 단력, 그래서 단위를 쓰면서 이 변압기 단위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 전력이에요. 이론상 전력. 근데 이 피상 전력을 다 쓰면 좋은데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주게 되면, 그죠? 실제 어떤 그 전자기기로 들어가면 보통 L부하, 코일을 L부하와 C부하를 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게 되냐? 어떤 파형들이, 그죠? 이 사인파가 아니라 펄스파로 바뀐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전에선 보여준 전기를 100%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버려진 전력을, 그죠? 유효 전력을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100% 사용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못 쓰는 그런 무효 전력이 발생된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발전소를 더 져야 되고, 그죠? 수요에 따라서 또 화석연료를 많이 떼야 된다는 결론은 뭐냐면 환경공해를 초래한다. 지금 우리가 뭐 이 날씨 변화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아열대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환경의 영향이죠. 북극의 어떤 빙하가 높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모든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온난화 현상도 많이 나고 하는 것이 다 환경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의 배출가스라든가, 그죠? 또 이런 화력 발전소를 가능한 좀 덜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환경 공해를 생겨서 그런 게 아니냐. 그죠? 그래서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우리가 100%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 회로들도 많이 부가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TV SMPS 쪽에 부가된 회로들이 바로 그런 거죠. 피상 전력에서 이론상 전력이다. 자, 유효 전력이라는 건 뭐냐? 실제 사용되는 전력이죠. 실제 사용되는 전력. 그죠? 단위는 P라는 걸 쓰고, 그죠? 공식은 VI 코사인 세타라는 그 공식을 씁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라고 그러죠. 그 코사인 세타라는 그런 값 써서 단위는 와트라는 걸 씁니다. 와트. 그죠? 부하에 실제 사용된 전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유효 전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요즘 게임들도 고사양 게임으로 가면서 뭐 그래픽 카드도 장난이 아니게 굉장히 아주 고해상도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에 있는 PCI 익스프레스 16이라는 슬롯에서 전기를 공급을 다 못 해주다 보니까, 딸리다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여기 보조 전원이 있죠. 그죠? 보조 전원으로다 12V 전원을 다시 여기서 파워에서 따서 공급해줘서 이 GPU에 굉장히 강력한 전원을 갖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파워 서플라이도 보면 그냥 우리가 모르게 600W다, 700W다 이렇게 그냥 구입해서 쓰는데,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론상의 전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 로드에 걸어서 얘가 최대 출력을 얼마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를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전격 파워라는 얘기예요. 전격 파워. 전격. 그래서 뭐 80 플러스 인증을 받았냐, 85 플러스를 받았냐 하는 얘기죠. 그죠? 전력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린다. 85%까지 끌어올린다. 그죠? 이렇게 위해서는 이 내부 회로에, 그죠? PFC라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률 보상 회로가.
그죠? 그래서 낭비되는 전력을 최대한 사용이 가능한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걸 100%까지 올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최대 우리가 이론상에 이걸 막 95%까지 올릴 수가 있다 얘기는 하는데 글쎄 그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효 전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하에 사용된 전력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 유효 전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사인 세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전자기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든가 파워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코사인 세타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삼각함수를 봤을 때 이 코사인 세타 값, 그죠? 이거를 0에 가까운 쪽으로, 그죠? 코사인 세타를 0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코사인 세타 0은 얼마입니까? 1이잖아, 1.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뭐냐면 소비되는 이 부분을 이게 유효 전력이라고 그러는데 요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세타 값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이 전자 기기를 설계하시는 분, 또 파워를 설계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무효 전력이라는 건 뭐냐? 실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전력. 그죠? 자, 우리가 파워에 220V 전원을 공급을 했어요. 그럼 정유회를 통해서 이 안에는 L과 C 부하를 통하게 되면 위상차가 발생이 돼요.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들이 뭐냐면 이게 무효 전력입니다. 그죠? 무효 전력이에요. 이거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이 안에 이제 PFC라는 회로하고, 그죠? 이 공진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공진회로가. 그죠? 공진회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무효 전력이라는 것은 실제상 낭비되는 전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효 전력을 우리가 최대한 유효 전력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 SMPS 즉 파워 서플라이 이런 쪽들은 굉장히 많은 부가회들이 추가가 됐고 또 많은 연구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역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역률이라는 것은 자,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얼마나 잘 사용했냐를 나타나는 것이 역률이다. 역률. 그 역률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다. 그죠? 이론상 전력분의 사용한 전력이다. 그죠? 실제 사용한 전력이다. 그래서 이 공식을 하면은 VI, 그죠? 피상 전력은 공식이 전하 곱하기 전류라고 그랬죠. VI분의 VI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약분을 하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는다. 역률이 지금 코사인 세타 값이 이게 삼각함수에서, 그죠? 이게 얼마나 세타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죠? 크면은 무효 전력이 많이 발생될 거고 세타 값이 적으면, 그죠? 무효 전력이 조금 발생한다. 그런 원리를 갖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 삼각함수를 보면 이 빗변이 이게 피상 전력이에요. 그죠? 밑변이 뭐냐면 이 유효 전력, 이 높이가 뭐냐면 리액탄스라 그래가지고 무효 전력이에요. 즉 우리 콘덴사 입력형 SMPS에 보면은, 그죠? L과 C부하가 있어요. 그죠? 코일과 콘덴사를 통하게 돼 있죠. 여기서 위상차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무효 전력, 즉 리액탄스 값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죠? L과 C부하를 같게 만들어주면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줄일 수가 있다. 그죠? 그게 부가가 된 게 뭐예요, 그게? 그죠? TV SMPS에서 공진회로입니다, 공진회로. 그죠?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죠. 그죠? 코사인 세타 값을 0도까지는 갈 수가 없지만, 그죠? 요거를 거의 0도에 가깝게끔 이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이 회로에 많은 추가가 일어나고 설계가 되고 있는 거죠. 연구가 되고 있고. 그죠? 이게 역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보통 빌딩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건 변전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빌딩에는 주로 어떤 부하가 됩니까? 주로 이제 유도성 부하죠. 그죠? 뭐 모터, 엘리베이터를 모터, 뭐 에스컬레이터 모터로 이루는 L부하, 그죠? 코일 부하를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전 같은 데서 이제 빌딩에 전기를 공급해 주면 이 역률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해서 부가요금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변전실에서 우리가 이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죠? 주로 이제 L부하잖아요. 뭐 환풍기,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모터,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뭐 엘리베이터 좀 다 L부하다 보니까 얘 위상차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변전실에서는 이 전력용 콘덴사를 쓰는 거예요. 전력용 콘덴사를 써가지고
L부하고 C부하고 같게끔 어느 정도 같게끔 해서 이 역류를 가능한 우리가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하요금을 덜 부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역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콘덴사 입력형 전원에서 보면 파워 서플라이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L부와 C바를 많이 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SMP에서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죠? L과 C바의 어떤 를 갖게 함으로써 그죠? 저항만 남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효율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LC 직렬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걸 직렬 공진이라고 그러죠. 직렬 공진에서 리액탄스 값은 0이 되고 임비단스 값은 최소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전류가 없으니까 그죠? 전류 값은 커지는 거죠. 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SMPS 말단에 공진회를 통해서 12V, 24V, 33V를 출력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더 전력을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진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임피던스 공식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루트 R 제곱분의 플러스 뭐 이런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그죠? 얘하고 얘를 갖게 함으로써 R만 남는다는 얘기죠. R만 남는다. 그죠? 그러면서 이 얘를 갖게 해줌으로써 R바만 남기 때문에 R바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그죠?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그 최소로 할 수가 있다. 아까 삼각함수에서 그죠? 이 세타 값을 이 무효전류 값, 리액턴스 값, XL 값, 이 무효전류 값을 줄임으로 해서 Z 값이라고 그러죠. 임피던스 줄임으로 해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최대한 줄임으로 인해서 역률을 갖다 개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류 전력의 그 부하에 따른 위상차를 보면 R 부하에다가 우리 교류를 걸었냐, L 부하에다가 교류를 걸었냐, C 부하에다 전력을 걸었냐에 따라서 위상차가 틀리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교류를 R 부하에다가 걸게 되면 자,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 되는 거죠. 동상. 그죠? 자, 이렇게 R 부하 했을 때는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 전력 공식은 뭡니까? 그죠? 전력 공식은 VI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이 전력은 그죠?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R부하일 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R부하는 우리가 전력이 최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때 RLC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MPS에서 그죠? 이 R만 남게 하려고 하면 L과 C를 갖게 하면 이 값은 0이 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얘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얘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의 이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인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주게 되면 이 전력은 뭡니까? 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에서 보면 삼각함수 공식에서 보면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그죠? 무효전력에 소비되는 저 XL과 XC에서 소비되는 그죠? 코일과 그 다음에 콘덴서 소비되는 무효전력이잖아요. 이게 0값이 되니까 얘는 뭡니까? R만 남는 거죠. R만. 이 세타 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R로 구성된 부하예요. 그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보니까 이 전력 공식에서 VI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됨으로써 그죠? 이 저항 값만 남더라. 그래서 전력이 최대로 된다는 것이 이제 그 R 부하의 특성이죠. 자, 그럼 C바를 C바를에 교류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죠? 자, 전압과 전류를 봤을 때 이 C부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가 90도 앞서게 되는 그죠? 요게 전압이죠. 요게 전압. 전류가 이렇게 90도 앞섭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90도 앞선다 그래서 진상 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상. 그죠? 전류가 앞선다는 그 진상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L바에다가 교류를 걸어서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은 전류가 90도 뒤져. 전류가. 그죠? 이게 전압이죠. 전류가 90도 뒤지게 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전력 공식에서 만약에 CV에다가 이 교류를 걸었을 때 전력 공식은 뭡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얘는 뭐예요? 전력이 요만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조금 이렇게 되겠죠, 전력이. 위상차가 틀어줌으로 해서 아까 알바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그죠? 위상차가 동상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을 내지만 L바와 C바 할 때는 이 위상차가 틀어줌으로 해서 이 전력이 약해진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L바에서는 전류가 90도 뒤진다 그래서 지상전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SMPS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효전력, 유효전력, 그죠? 그다음에 역률, 그죠? 피상전력 이런 이제 개념은 좀 알았죠. 그리고 교류전류를 R부와 저항부하에다 걸었을 때는 위상이 동상이었었고, 그 다음에 L부와 C부 할 때는 90도 앞서거나 90도 뒤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력 공식에서 P는 VI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그죠?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RLC 회로에서 L과 C 값을 같게 해준다 그러면 상쇄가 되다 보니까 R바만 남더라. R바에서는 뭡니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전력 공식에서 전압과 동상일 경우, 그죠? 그죠? 전류하고 전압을 곱해주면 뭐냐? 전력은 최대로 된다 하는 그런 공식에 입각해서 이제 이런 회로들을 구성한 거죠. 자, SMPS에서 보면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TV하고 틀리죠? 모니터하고. 자, 스탠바이 회로라는 게 하나가 있고, PFC 회로라는 게 하나가 있고, 공진 회로가 있어요. 실제로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에서는 요 회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전압을 걸면 5V, 12V가 나오는 거죠. 그죠? 12V가. 모니터에서는. 근데, TV는, 이, 전력을 좀 많이 소비하는 부품들 많기 때문에, 스탠바이 회로에서는, 기동호랑 최소 전압을 쓰고, 그죠? 어떤 신호를 받아서 이 PFC하고 공진회로가 동작함으로써 전력을 최대로 갖다 끌어올린다. 공진회로 의미는 얘기했죠. L값과, 그죠? XL과 XC를 갖게 해줌으로써, 즉, 유도성, 교류에서, 방해하는 성분이죠. 교류에 방해하는 성분. 유도성 리액탄스와, 용량성 리액탄스 값을 갖게 0값을 만들어줌으로써 R부하 값만 낮게 낸다. 그래서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공진회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컨트롤 누가 한다? PFCA 컨트롤, PWM처럼 PFC 컨트롤러가 있어요. 걔가 컨트롤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 RC 컨트롤러라는 이 칩이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력을 최대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V 립스보드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TV SMPS 쪽은 어떻게 기동을 하느냐? 스탠바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TV SMPS 전원은 스탠바이 전원과, 그죠? 메인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볼 때 이겁니다. 요게 스탠바이 전원이고요. 요게 메인 전원 회로예요, 이게. 이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220V 인가하게 되면, 그죠? 여기서, 이제 220V 인가하게 되면, 기본 정류 회로를 통해서 이 스탠바이 회로를 통해서 5V를 생산을 해요. 5V이라는 것은 뭐냐면 AD 보드가 구동하기 위한 최소한 전압을 이 AD 보드에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동작이 어떻게 됩니까? 220은 여기만 지금 현재 동작되고 있는 겁니다. 메인 전압 12V, 24V, 30V 지금 이 SMP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보드에서 우리가 이제 TV 앞에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버튼, 파워 스위치, 전원 스위치를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죠? AD 보드에서 그 신호를 어디에 준다? 이 TV 쪽에 스위칭 회로를 주는 거예요. 이 스위칭 회로를 어떻게 주느냐면 트랜지스터하고 포토커플러라는 것을 두 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5V만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그런 신호를 주면은 이제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보통 TR과 포트 커플러로 이루어졌는데 그 신호를 주게 되면 그죠? 어떤 여기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 그가 동작하기 위해서 VC 전압이 그때 이제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죠. 그죠? 이 정류회를 통해서 그죠? 이 어떤 대기하고 있던 전압이 그죠? VC 전압이 PFC 컨트롤러 쪽에 VC 전압과 RC 컨트롤러 쪽에 VC 전압 공급됨으로써 스위칭과 그죠? 펄스 발진과 스위칭을 함으로써 여기 있는 메인 전압인 12V, 24V, 33V 나오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제일 문제가 고장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요 스위칭 회로에 스위칭 회로 스위칭 회로 여기가 좀 많이 나갑니다. 보통 TR과 그죠? TR과 포토커플러 그죠? 포토커플러로 두 개를 갖고 스위칭을 하는데 이 TR하고 포토커플러가 좀 많이 나갑니다. 자, 이게 스위칭 안 되면 여기에 VCC 전압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이쪽에 못 하잖아요. PFC 컨트롤러 우리 PWM은 VC 전압이 공급돼야 펄스 발진을 해서 FET 드레인에 걸려 있는 그죠? 전원을 온오프 스위칭을 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스위칭이라 고장 나면 이쪽에 VC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망가지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겠습니까? 얘가 전압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TV 쪽은 요 스위칭 회로 쪽이 고장이 많다. 그래서 요 회로를 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니터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니터는 요것밖에 없는 거야. 요거 모니터 립스보드는 요거라고 요거. TV는 뭡니까? 이게 두 개가 더 부가가 되어 있는 거죠. 높은 전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을. 동작이 이렇게 된다. 정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20V가 들어오면은,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그죠? 통해서, 이 스탠바이 회로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통하면 여기서 이제, 뭡니까? PWM하고 FET를 통해서, 트랜스를 통해서 5V를 생산해내겠죠? 이 5V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AD보드 쪽에 그죠? 최소한의 AD보드를 동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컨트롤이라든가 EP롬이라든가 또 어떤 그 리모컨 리시버 회로에 전원을 공급해 동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대기하고 대기 전원으로 동작 대기하고 있다가 TV의 전원 버튼을 누르든가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파워온 시그널을 우리가 SMPS에 있는 스위칭 회로 즉 포토커플러하고 TR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회로로다가 공급해주면 그죠? 스위칭을 해서 바로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 쪽에 즉 공진 컨트롤러 쪽에 VC 전압을 공급해줌으로써 발진과 스위칭을 해서 12V, 24V, 33V를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MPS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거겠죠? 이 스위칭 회로 중요합니다. 아예 여기서 5V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스탠바이 회로부터 들춰야 되겠죠. 전압을 측정하니까 5V는 항상 220V 꽂으면 나온다 했는데 이 5V가 안 나오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스탠바이 회로부터 우리가 회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스위칭이 되면 정상인데 여기가 수리를 했는데 여기 안 나오더라면 이제 여길 뒤져야 되겠죠. 스위칭 회로가. 여긴 정상이야. 그럼 뭡니까? 이 PFC 회로 공진 회로를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립스보드 수리에 비해서 이 회로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수리 방법이 조금 복잡은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이게 요 회로 반드시 요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TV 쪽에 SMPS 회로들을 간략하게 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그 립스보드에서 볼 수 없었던 이렇게 PFC 컨트롤러, PFC 회로하고 RC, 공진 회로, 공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를 통해서 2차 측에, 이게 2차 측이죠. 2차 측에 필요한 5V, 12V, 24V, 33V에서 뽑아내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는 구성을 보면 지금 보면 여기 이제 SMPS죠. 이게 SMPS고 요게 이제 AD 보드예요. 요게 이제 T콘 보드고 그래서 이 전류 흐름은
우리가 파워온 시그널을 넣었을 때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참조를 해서 한번 이렇게 구성도를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저간 부분이 이 SMP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고장 부분이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자, 스탠바이. 우리가 SMPS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회로가. 스탠바이 회로, PFC 회로, 공진 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자, 스탠바이 회로는 뭐냐? 스탠바이 회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드린 거지만 스탠바이, 오버볼트 스탠바이, 즉 대기 전압은 SMPS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거다. 이거죠. 기동시키기 위해서. 그죠? 메인 전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0V를 인가하게 되면은, 그죠? 스탠바이 전압이 회로가 동작을 해서 5V를 만들어서 AD 보드에 필요한 전압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죠? 동작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됐단 말이죠.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는 파워 버튼을 누르든가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그 파워온 시그널, 그죠? 메인 전압을 기동하라는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메인 회로를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만들어지고 TV가 켜지는 동작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스탠바이 회로는 220V 전압 인가하면 회로가 동에서 5V 전압을 출력한다. 그죠? 출력한다. 스탠바이 5V는 AD 보드로 공급돼서 마이콤, 즉 마이크로 컨트롤이라든가 EP롬이라든가 리모트 컨트롤 25회로에 공급돼서 동작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딱 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 IC는 리모컨의 전원 버튼 또는 TV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온 했을 때 온 명령을 받으면, 그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IC 즉 MCU는 5V 시그널을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를 스위칭 회로에 공급돼서 메인 전압이 동작시켜 TV가 켜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죠? 12V, 23.3V가 그죠? 이렇게 되죠. 220V 인가하게 되면, 그죠? 5V 전원이, 그죠? 만들어져서, AD 보드의 마이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들어가게 되면, 그, 스위칭 동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죠? 파워 버튼을 누르든가, 리모컨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스위칭 신호가, 스위칭, 그, 온 시그널이 어디로 가면 스위칭으로 들어가서, 스위칭 온을 해갖고, 그죠? 스위칭 온을 해서, PFC하고 RC 회로를 동작시켜서, 우리가 12V라든가 24V라든가 33V를 생산을 해서 TV에 어떤 각 장치에 공급을 해서 TV가 켜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스탠바이 회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바이 회로가 죽었다. 그죠? 5V가 안 나온다면 TV를 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TV가 안 켜진다, 뭐 어떤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 스탠바이 회로가 지금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 우리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얘가 동작하고 있다 그러면 메인 전압이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그럼 뭘 점검해야 된다? 스위칭 회로. 스위칭이 동작을 해서 TR과 포토커플러가 공조해서 파워 스위칭 온 시그널을 열어주게 되는데 그쪽 회로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스탠바이 회로는 중요하죠. 즉 대기 전압, 동작 대기 전압을 주는 회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PFC 회로. 자, 우리가 립스보드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TV SMPS는 들어가 있죠. 이게. 그래서 그 지금 TV SMPS 쪽은 이 PFC, 그냥 파워 팩터 콜렉션이라고 하는데 전력 효율 교정 회로다, 아니면 역률 보상 회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SMPS, 립스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PFC가 빠져 있어요. 그죠? 빠져서 바로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충전이 되면, 그죠? 이걸 스위칭해서 넘어가죠. 지금 요게 빠져 있는 회로에서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요게 전압이고 요게 전류죠. 요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입니다. 이렇게 이 콘덴서 입력형 전원을 통과하게 되면 이 전류가 이게 펄스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전력 공식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P는 VI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전압구 전류다. 그러면 요렇게 큰 전압하고 이렇게 조그만 전류를 곱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전력이 감소가 되겠죠. PFC를 회로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 펄스 파형을 이렇게, 그죠? 이 사인파 형식의 이런 형식, 이 파형으로 만들어 주더라. 위상차를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PFC 회로는 이 펄스적인 이런 파형들을, 전류 파형을 이렇게 사인파 형태의 이런 아주 우리가 알부하에서, 그죠? 교류를 갖다가 저항부에 통해되면 전하가 동상인 그런 전류와 전하가 동상인 파형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이런 사인파를 만들어주더라. 그래 결론적으로 뭐냐, P는 VI 공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죠? 얘가 크니까 당연히 이 전력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되겠죠, 전력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펄스 파형의 전류 파형을 사인파로 만들어줌으로써, 그죠? 전력 공식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그죠? 안정적인 전압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이게 PFC예요, 이게 PFC. 딴 게 아닙니다. 그죠? 요렇게 펄스 형태의 이런 파형을, 그죠? 우리가 PFC가 빠져있는 논 PFC 회로에서는 요렇게 펄스 파형이 되지만, 그죠? PFC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그죠? PFC 컨트롤러가 바로 이렇게 사인파 형태의 꽉 찬 전류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력 공식에서 P는 VI다.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력이 최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PFC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콘덴서 입력형 전원은 전류 파형이 사인파가 아닌 이런 펄스 파형을 띠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전력성 손실이 발생한다. 즉 뭐냐? P는 VI 코사인 세타라는 값에서 전류 파형이 약하다 보니까, 파형이 조그마다 보니까 곱하게 되면 얘는 감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SMPS에 PFC 회로가 추가가 되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펄스 형태의 이런 파형을 이 사인파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바꿔주는, 낭비되는 전력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 그게 바로 뭐냐, 이 PFC 회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이 반도체 회로로 구성된 절전 회로 PWM 제어를 통해서 전류를, 그죠? 전류 파형을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PF 컨트롤, 이 PFC 컨트롤러라는 PWM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PFC 회로가 들어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FC 회로 전력이 낭비되다 보니까 이제 반강제 규정으로 법상으로 이 PFC 회로를 들어가는 전격 파워를 만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낭비 전력이 생긴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건설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환경오염이 더 발생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 규정으로 PFC 회로를 집어넣으라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FC가 없는 회로는 역률이, 그죠? 0.4에서 0.6, PFC 회로 같은 건 0.95까지 9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역률, 그죠?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다 보니까, 그죠? 얘는 만약에 500W다. 역률 40%라 뭐 200W 밖에 안 낸, 실제 500W를 전기가 들어갔지만, 그죠? 얘는 나오는 전력이 역률이 40%라면, 그죠? 얘 200W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PFC를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역률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가 9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낭비되는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그죠? 낭비되는 전력을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PFC 회로의 근본적인 어떤 그 회로 추가 목적이죠. 예. 자, 여기 뭐 PFC 회로가 부과된 SMP의 장점을 보면은, 그죠? 안정된 전류를 만들 수 있다. 왜? 요렇게 펄스 파형의 작은 전류 파형보다 이 큰 파형 만들었을 때는, 그죠? 전압 곱하기 전류다 보니까 더 전력이 커지더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낭비된 전력을 막을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전자파도 줄일 수가 있다. 그죠? 소음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다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매장에서도 보통 이제 게임용 컴퓨터 같은 거 제작할 때는, 조립할 때는 저희가 전격 파워 85%를 인증받은 그런 전격 파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런 부분은 전격 파워에 대해서 매장에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전자기기들은 항상 안정된 전류를 요구해요. 전자 소자들은. 그죠?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들, 냉장고, TV, 모니터, 컴퓨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전자 소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 소자들은 항상 안정된 전압과 전류를 요구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격 파워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전격 전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전자기기의 안정된 동작을 전자기기의 안정된 동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걸어줘야 되는 기본 전압을 우리가 전격 전압, 전격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전자효율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전격 파워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PFC 회로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니터하고 SMPS TV 쪽을 보면 좀 틀린 부분이, 모니터 쪽은 뭡니까?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정류회로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죠. 요게 지금 우리가 보면 뭐냐? TV 쪽에서 스탠바이 회로, 이 스탠바이 회로라고 보면 되죠. 근데 TV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력을 더,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죠? 좀 안정된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PFC 회로하고 RC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력을 올리는 건 뭐예요? 이 컨트롤러. 그죠? 여기서는 L6561이라든가, 그죠? L6598이라는, 그죠?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가 발진과 스위칭을 함으로써 전력을 여기서 2차 측의 전력을 안정된 전압을 더 높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거죠. 그죠? 이 회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립스보드를 딱 보다가 SMPS 쪽에 TV 쪽을 보면 이게 뭐지? 너무 복잡한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높은 전력을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그죠? 이런 회로가 구현이 된 거죠. 이런 회로가. 그죠? 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모니터 쪽에 립스보드를 딱 놓고 TV 쪽 SMP 놓으면 왠지 모니터 쪽에 그 SMPS가 너무 허접하다, 너무 부실하다는 걸 많이 느끼죠.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모니터 쪽은 전력이 많이 먹히는 쪽이 아니고 얘는 전력이 많이 먹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회로가 구현된 거죠. 그러면서 얘는 오토 방식을 채택했고 얘는 전력이 많이다 보니까 얘는 스탠바이 형식을 채택했다. 그죠? 어떤 신호가 스위칭 신호가 들어왔을 때 PFC하고 RC 컨트롤러가 동작함으로써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 주더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TV SMPS의 근본 원리다 하는 겁니다. 자, 공진회로는 뭡니까? 공진회로는, 그죠? 높은, 공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주파수가 똑같았을 때, 이런 걸 봤죠. TV에서, 뭐, 다리가, 어떤 주파수가, 맞음으로써 다리가 끊어지는 거. 그 다음에 소프라노가, 어떤 와인잔을 놓고, 음을 냈을 때, 와인잔이 갖는 주파수하고, 그죠?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 주파수가 갔을 때 잔이 깨지는 현상, 그죠? 힘이 최대 현상이 되는 게 바로 공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이루어주는 동작을 이루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RC 회로 이겁니다. 이거 공진.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보면 공진 쪽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리가 끊어지는 거, 유리잔이 깨지는 거, 그죠? 굉장히 그게 뭐냐? 출력이 요만큼의 최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공진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RC 컨트롤러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TV는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공진회를 통해서 2차 측을 출력을 하는데 보다 높은 전력,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서 이 RC, 공진 회로가 추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요 스위칭 에러를 좀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SMPS 쪽 얘기했을 때, SMPS, TV SMPS 쪽은 어느 쪽 고장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이 스위칭 회로 쪽이 고장이 좀 많다 그랬죠. 그죠? 스위칭. 자, 메인 전원을 기동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로 스위칭 회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스탠바이 전 5V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220V를 전원을 인가를 했어요. TV SMPS에다가 TV에 전원을 꽂으면은 스탠바이 전 5V가 생산이 되죠. 5V가. 이 전압은 어디 가면 스위칭 회로가 보통 TR과 포토커플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뭐 TV마다 회로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스탠바이 회로 스탠바이 5V 전압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AD 보드도 들어가지만은 일단 스위칭 회로에, SMA 스위칭 회로에 이
PNPTR에 이 에미터 쪽에 공급이 딱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TV SMP에서 강의 듣는 사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기전자 기초이론과 모니터 실무 과정을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TV SMPS 쪽은 뭡니까? TR과 포트 커플러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스위칭 온 오프를 해준다 그랬죠. 자, TR NPNTR과 PNPTR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위칭 회로가, 자, NPN형과 PNP형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앞에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면 NPN형 TR은 그죠? 우리가 반도체 그죠?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하고 이렇게 양쪽에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놓고 가운데다가 P형 반도체를 하나에 삽입한 것이 바로 NPN형 TR이에요.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바이폴러 정크션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세 개를 뺀 겁니다. 하나는 컬렉터라는 다리를 빼고, 하나는 이미터라는 다리를 빼고, 하나는 베이스라는 다리를 뺐어요. 그리고 우리 쓰는 TR은 보통 대부분이 쓰는 TR은 우리가 스위칭 용도로 써요. 어떤 양의 신호를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스위칭이 되고,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위칭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표를 샀어요. 전철표를 샀다고 해서 우리 그 개찰구 게이트가 열리나요? 안 열리죠. 자, 전철표를 우리가 뭐냐면 그 전철 그 개찰구 입구 그죠? 전철표 투입구에 넣었을 때 게이트가 열려서 우리 전철을 타러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베이스가 뭐냐? 전철표 투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투입구에 전철표를 넣었더니 이 게이트가 열리더라 하는 거죠. 이게 스위칭이에요, 스위칭. 쉽게 말하면. 그럼 NPN형 TR은 뭐냐? 여기서 양의 신호를 가했을 때 얘가 뭐냐면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가진 거고 P형은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게이트에다가 전철표를 넣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양의 신호를 줬을 때 전기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죠?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전철표 투입구에다 전철표를 넣는 거예요. 그때에는 뭐냐? 양의 전철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NPN형 TR은 이 에미터 방향이 이게 뭐냐? 전류의 방향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신호를 넣어야 나는 이렇게 흐른다. 이게 뭐냐면 입력부란 말이에요. 입력부. 그죠? 자, 넣었으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에요, 이게. 그죠? 여기다 플러스 전철표를 넣지 않으면 얘는 통하지 않아요. 부도처에 동작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전철표를 갖다 여기다 잡아 놓으니까 입력부가 열리다 보니까 출력부가 대기하여 있던 전압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흘러서 전류가 흐르더라 하는 것이 NPN형 TR의 특성이고요. PNP는 뭐냐?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얘는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고 얘는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르는데,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려면 얘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뭐냐? 반도체가 N형 반도체로 돼 있어요. N형은 뭡니까?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두는 반도체라고 그랬죠. 여기다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지,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입력부가 열리면서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것이 PNP형의 동작 조건입니다. 이게 NPN형 뭐예요? 양의 신호를 줘야 이 컬렉터에서 에미터, 즉 개찰구가 열리는 거고, PNP형은 뭡니까? 개찰구에 마이너스 전철표를 넣어야 에미터에서 컬렉터 전류가 흐르더라. 이것이 뭐냐면 그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스탠바이 전화 5V 신호가 그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NPN형 PNPTR에다가 에미터의 동작을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압을 걸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에미터에서 컬렉터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잖아요. 그죠? 안 흐른다고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얘가 이 에미터 컬렉터를 흐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때, 비로소, 자, 파워온 시그널, 그죠? 리모컨의 온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TV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시그널이 여기 5V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온 누르면 여기 5V가 공급이 안 되겠죠? 0V겠죠? 그죠? 왜? 안 눌렀으니까. 그러면 MPNT는 뭐라 했어요? 양의 신호를 줘야 된다고 그랬죠? 양의 신호를. 그죠? 그러니까 0V니까 전기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안 누르고 있더라. 근데 5V 파워온 시그널을 딱 주다 보니까 베이스에 5V가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철 캐첩에 플러스 전철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입력부가 열리다 보니까 개찰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컬렉터에서 에미터 전류가 흐르는데 이 에미터는 뭡니까?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라운드가. 그러니까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얘는 0전이가 되더라. 이 컬렉터는. 자, 0의 전압을 이때 여기서 가해주는 겁니다. 베이스에다가. 0V를 가해주니까 뭐예요? PNP 형태는 뭐라 했죠? 특성이 0전위를 가해줘야 이 개찰구가 열리는 거죠. 자, 0V 여기서 비로소 가해주니까 파워온 시그널 집어넣어서 얘가 0V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PNPTR이 0V가 신호가 가해짐으로써 여기 대기하기다 5V가 컬렉터로 에미터에서 컬렉터를 누르면서 5V가 어디로 들어가냐? 포토커플러에, 그죠? 입력부인, 그죠? 입력부인 포토다이오드 쪽으로 에노드에서 캐소드가 전류가 흐르더라는 얘기죠. 에노드에서 캐소드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포토커플러는 뭡니까? 포토다이오드하고 포토TR이 결합된 게 포토TR이다. 즉 전류가 흐르면은, 그죠?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면은, 그죠? 이 광신호가 발생이 되죠. 그죠? 그 신호에 의해서 맨 처음에 안 흐르다가 신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죠? 얘가 뭐냐, 포토TR 쪽에서는 이게 베이스죠. 이 전기적으로 전환되어 있지만 신호가 들어가니까 이 베이스에 전압을 걸어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포토TR은 뭐냐면 앰페닝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여기에 베이스 신호를 가해주다 보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포토커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자,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TR 원리, 포토커플러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포토 다이오드하고 포토 TR이 이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포토 다이오드를 우리가 입력부라고 얘기하고, 포토 TR이 출력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포토 다이오드 쪽에, 그죠? 전압이 여기 가해지면, 그죠? 여기 전압이 좀 가해졌죠? 우리 PNP TR에서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그죠? 얘가 포토 다이오드니까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우리 발광 다이오드, LED 여러분들 많이 켜봤죠? 전화를 걸면 발광대 빛이 발생되죠. 이렇게 빛이 발생되죠. 그죠? 그러면 발광다에서 빛을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포토다이오드는 포토TR은 빛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는 정기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얘가 여기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베이스 역할을. 그죠? 빛에 의해서 얘가 베이스에, 그죠? 이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스위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전압이 이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이 포토 TR이 흐르지 않고 있다가 여기다 전기가 흐르다 보니까, 그죠? 에노드에서 캐소드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 빛이 발생되더라. 빛이 베이스에다 걸어주다 보니까 빛이 가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포토 TR의 베이스에 어떤 바이어스 전압을 주게 되더라. 양의 신호를 주게 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더라는 얘기죠. 이건 TR에서 얘기했던 그런 원리하고 같은 거죠. 지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5V 신호가 여기 그 포토 다이오드 쪽에 1차 측에 에노드 쪽으로 캐소드로 전류를 하다 보니까 이 포토 다이오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내다 보니까, 자, 여기는 뭐냐입니까? 스탠바이 220V 전원을 공급해 주면 스탠바이 5V가 동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 회로를 통해서 어떤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를 통해서 14V라는 거, 모니터 TV마다 틀릴 수는 있겠죠. 14V라 가정합시다. 여기 뭐냐면 포토 TR에 컬렉터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스위칭 신호가 들어왔어요. 빛이 발생하다 보니까 베이스에다 결론적으로 신호를 준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대기하고 있던 14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또 MPNTR의 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14V 양의 신호가 들어가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겠죠? 당연히. 그럼 이 14V는 얘기했다시피 이 포토 TR에 컬렉터로 들어가지만 이 하나는 어디로 또 들어가냐?
NPNTR의 컬렉터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열리다 보니까 광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에 받아서 여기 대기 전압이 열리면서 이르 베이스에 가이드다 보니까 그죠? 플러스의 전철표를 넣다 보니까 NPNTR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개찰고 열리더라. 그래서 비로소 이 14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타고 바로 이 14V가 어디겠냐? PFC하고 RC 컨트롤러 IC에 V시전을 공급됨으로써 PFC 회로하고 RC 회로가 동작을 해서 메인 전압이 출력되더라 하는 것이 이게 스위칭 회로의 원리예요. 자, 쭉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스탠바이 전압은 안 나온다. 그죠? 스탠바이 전압 안 나오면 당연히 스탠바이 전압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스위칭의 동작이 안 되겠죠. 이게 동작되는 전제 하에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보드에서 온오프 시그널이 안 들어온다. 그죠? 얘는 동작이 되고 얘는 안 되고 있다. 당연히 스위칭에 동작 안 되니까 메인 전압이 동작 안 되겠죠. 이게 고장이 많은 데가 바로 보면 이 스위칭 회로예요. TV SMPS에서 이 동작 이 자체가 고장이 많이 돼요. 이 TR이 나가는 경우, 포토 커플러가 나가는 경우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TV SMPS 쪽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냐? 스탠바이 5V가 나오고 있느냐? 왜? 이 신호를 여기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AD보드에 최소 동작하기엔 전압을 주기 때문에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나온다? 스위칭으로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가? 이런 걸 다 양보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칭 에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TR 동작 원리를 모르시는 분한테 동작 얘기해주고 포토커플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우리 모니터 립스보드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 휘드의 지금 2차 측의 전류 전압의 그 변화에 따라서 그죠? 이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그죠? 이를 통해서 이 전류의 변화를 어디 줍니까? 1차 측의 PWM 피드백 단자로 둬서 그죠? 펄스 발진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용도로 쓰죠. 그죠? TV에서는 뭐냐? 스위칭용으로 쓰는 거죠.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자, TV SMPS 회로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강의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확실히 이해한 상황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요. TV SMPS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그 유튜브라든가 그 네이버 TV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제 공식 카페를 통해서 전기전자 기초 회로 쪽하고 모니터 실무 과정을 공부 이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이수를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진행하는 TV SMPS 강의를 듣는 것을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강좌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